봅시다. PDF가 오늘 할 거. 이거 PDF가 그림에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붕어가 아니고 농어네. 부치가. 자, 농어의 무게를 예측하라. 그럼 길이를 주고 뭐 원래는 이 여기 있는 그림처럼 길이 뭐 그다음 요게 길이면 그죠? 요 높이 그다음 얘 요거 두꺼운지 살이 많이 쪘는지 안 맞지 이제 두께도 있을 거리고 그다음 대가슴 길이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그런 항목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우리가 수치값을 예측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길이 하나 주고 이제 무게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저께 분류고 그렇죠? 최근째 이 분류는 뭐 가장 가까운 샘플들 만약에 3개를 가지고 오면 네모난 게 2개고 동그라미 1개면 얘는 분류값은 네모로 분류를 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 무게가 180, 60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어떤 샘플을 결정할지 모르니까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평균을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평균 내서 뭔가 내가 새로운 수치값인 길이가 주어졌을 때 가장 가까운 있는 곳의 수치값을 보니 이렇구나. 그러면 과연 80g 이렇게 예측을 하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농어의 길이만 이제 실제 학습 데이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처럼 스캐터해서 한번 범위를 한번 볼까요? 범위를 봅시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범위를 이 수치값 원파의 배열 형태로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스캐터 해서 처음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범위의 값을 가지는지 길이가 좌표, x좌표고 무게가 y좌표인 산점도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항상 처음에 할 건 산점도를 찍어볼 수 있으면 그걸로 눈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분석이 힘드니까.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제 산점도가 찍힐 거예요. 분포도가. 이렇게 분포도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네요. 보니까 얘가 곡선 형태의 비례 형식으로 분포도가 그려져 있네요. 당연히 길이가 크면 클수록 무게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많이 안 커지는데 한 25cm 이후가 되면 그렇죠. 길이가 커질수록 무게도 확연하게 증가가 되는 형태입니다. 구성 형태가. 그럴 때에 뭐 이런 거 있죠. 이 분포에서 이런 분포가 지금 곡선 형태의 이게 어떤 그래프 형태냐면 방정식 형태의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돌연변이 같은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런 돌연변이 같은 데이터. 보면 그러면 길이는 최소값이 10cm보다 작은 거 있지만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무게하면 한 15cm 내외에서 45cm까지가 길이의 범위고 무게는 이게 뭐 한 10g 정도 되려나? 10g부터 1kg 넘는 것까지 그거에 이게 농어의 지금 주어진 학습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범위가 그래 놓고 얘가 우리가 어저께 했듯이 똑같이 응? 똑같이 지금 현재 데이터가 몇 개인지 확인해 봅시다. 데이터가 얘는 수속 처리하고 볼게요. 길이만 뭐 보든지 지금 롱파이 배열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뭐 사이즈를 찍어보든지 하면 되겠네요. 그럼 배열 요소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자료가 몇 개인가 점 사이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가 몇 개수가 56개네요. 56개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자, 그래 놓고 그러면 56개인데 어저께 우리가 했던 게 뒤에 했던 게 56개의 데이터를 뭘로 훈련시키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 측정하는 데이터하고 나눠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나눕니다. 나눠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테스트와 트레인 인풋으로 나눌 겁니다. 타겟은 뭐 무게가 타겟이 되는 거고 트레인 인풋, 테스트 인풋
그 다음 트레인 타겟, 테스트 타겟. 요거 뭐가 타겟이 되냐면 길이가 학습할 데이터, 그 다음에 웨이트, 무게가 뭘로 나뉘냐면 타겟 데이터로 나눕니다. 정답 데이터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기본적인 나누는 사이즈 안 정해졌으니까 뭐 75%대 25%로 나눕니다. 그럼 56, 70%면 35개, 35개, 36개 이렇게 나뉘겠네요. 그래 놓고 얘가 중요한 건 요거 보세요. 요게 지금 훈련 데이터인데 얘가 지금 1차원 배열 형태죠? 1차원 배열 형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했을 때 제가 해당 트레인 훈련시킬 때의 배열의 형태는 2차원 배열 형태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랭스가 1차원 배열이에요. 랭스가. 그렇죠? 그럼 얘를 각각의 배열 요소 값을 요걸 하나씩 다 다시 배열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쨌든 값은 변하지 않고 뭘로? 값은 변하지 않고 형태는 값은 유지하는데 뭐 형태는 2차원 배열 형태로 변환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전처리 작업을 지금 해줘야 돼요 얘가. 그래서 이걸 어떤 형식으로 뭘로 2차원 배열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학습 데이터를 2차원 배열 형태로 변환 뭘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얘가 8.4죠. 8.4 그 다음 또 뭐 13.7 이런 형태로 그래서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44.0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 2차원 이 형태로 요 구조로 지금 이 구조가 아니고 1차원 배열 형태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 넘파이에서 배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함수가 메서드가 있었습니다. 그 리쉐입이 있었어요. 리쉐입 그걸로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리쉐입이 요걸로 트레인 인풋이 1차원 배열 형태인데 값 변화 없이 2차원 배열 형태로만 변환할 거예요. 그러면 리쉐입의 첫 번째 인수 마이너스 1은 우선 두고 두 번째 인수는 얘가 뭐? 두 번째 인수는 배열 2차원 배열의 뭐? 열 개수입니다. 열 개수. 그러면 열 개수가 지금 값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자체가 11개, 11개, 열로 변환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열이 이상 배열 형태로 바뀌어졌을 때 이렇게 변환되면 뭐 열 자체의 값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배열 요소 자체가 열이니까. 그러니까 한 개. 나머지 마이너스 1은 알아서 지가 계산해줘요. 행개수는. 응? 요거 계산해가지고 알아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얘를 사이즈를 출력해서 56개인지 알지만 만약에 이거보다 데이터가 많으면 이거 사이즈 측정 안 하고도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알아서 리쉐입이 10개수 나누기 전체 배열 요소 나누기 10개수 해서 행개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해 줍니다. 근데 지금은 56, 원래 데이터가 56개니까 10 그대로 하고 이거 나눴죠? 트레인 인풋을 한 36개, 6개는 나눴을 테니까 36행에 10개수는 그렇게 출력이 되겠죠? 한번 출력을 해보면 되지. 항상 변환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변환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트레인 인풋에 뭐 쉐이프를 찍어봐도 되고 쉐이프 또는 저는 트레인 인풋에 항상 슬라이싱을 해서 앞에 거 몇 개만 찍어보겠습니다. 이래야 정확하게 변환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 56개가 42행 1열로 바뀌어져 있네요. 그리고 처음에 앞에 5개가 19.6. 그럼 뭐 순서가 순서대로 안 되어 있는 건 트레인 스플리트 했을 때 기본이 셔플입니다. 섞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섞여져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요걸 먼저 변환했어요. 그럼 데이터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얘가 알고리즘에 들어갈 입력 데이터 형태인 2차원 배열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바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인수값이 2차원 배열 형태여야 되니까.
배열로, 일정 배열 형태로 변환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러고 나서 뭘로? 이제 리그레셔 해서 돌려보면 됩니다. 리그레셔. 자, 우선은 리그레셔로 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출력을 해보고 얘는 아까 확인했으니까. 자, 니어버스 리그레셔 기본적으로 인수값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할 때는 트레인 인풋 놓고 그 다음 트레인 타겟이 아까 무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다음에 스코어 측정을 트레인 훈련 데이터하고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를 같이 측정 그냥 두 개를 해볼게요. 그래 놓고 한번 스코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출력 결과만 확인해 볼게요. 먼저 어느 정도 되는지. 뭐가 에러가 났나? 포맷이 결정계수. 리셉 하나 빠졌네. 테스트 요거 안 했다. 한 개 빠졌습니다. 프레임만 리셉하고 테스트는 리셉을 안 했네요. 요거 한 개 넣으세요. 그거 빠졌어요. 다시. 자, 그랬더니 56개가 아까 전체 데이터 개수였고 스코어를 출력했더니 스코어 있죠? 스코어를 출력했더니 첫 번째가 훈련 데이터의 스코어, 그 다음 두 번째가 테스트 데이터의 스코어였습니다. 원래 어저께 우리가 분류할 때는 훈련 데이터로 분류하고 스코어 측정은 테스트 데이터로 스코어 측정했어요. 우리가 뭐 훈련 데이터로 스코어 측정해봤자 어차피 이따가 훈련한 값 그대로 측정하면 당연히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주고 스코어 측정을 했습니다. 이에도 마찬가지로 스코어를 한번 측정해봤어요. 그랬더니 트레인 인풋은 96% 정도. 그 다음에 테스트 인풋은 99%면 그게 다 거의 100%에 가깝죠. 그러면 스코어가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데이터는 스코어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보면 데이터가 완만하게 곡선 형태였어요. 출발적인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출발 변수가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의 그림이 여기 보면 이 그래프의 분포도를 보면 그렇죠? 여기에 거의 곡선 형태, 방정식 형태의 선에 주로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여기에 데이터가 이 중에 한 10개가 여기에 막 분포되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출발적인 변수가 많으니까 데이터가 예측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지금 지금 우리가 준 자료는 아주 평범한 노멀한 데이터예요. 표준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엇나가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다 작고 그럼 실제로 실무에서는 진짜 희한한 데이터도 많으니까 이 스코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쨌든 스코어를 측정했더니 뭐 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99 테스트는 99였고 그 다음에 훈련은 96 어쨌든 두 개 더 높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회귀 모델에서 이 스코어 있죠. 훈련은 정확하게 스코어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아까 그렇죠? 아니면 0. 이 중에 한 선택하는 거니까 중간이 없습니다. 선택 안 할 수도 없고 결과값이 1을 선택하든 0을 선택하든 그렇죠? 그럼 샘플 데이터 이웃 범위를 보고 만약에 이웃을 내가 한 6개 설정했는데 둘 다 반반이어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예측은 정확한 정답이 없죠. 실제로. 그렇죠? 예측은. 만약에 얘를 그럼 예측 데이터를 하나 제가 줘볼까요? 우리가 프레딕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예측 데이터를 하나 주고 요거를 프레딕트 얘를 한번 예측을 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줘봅시다. 프린트 이렇게 주지 말고 예측 값을 하나 줘야 되겠죠? 2차원별 형태로 그러면 봅시다. 봅시다. 중간에 데이터 그래프를 보고 대충 줘보죠. 그래프 한 30
길이가 31대 400g이 안 되네요. 그러면 길이가 31대 뭐 어떤 값으로 예측을 하는가 한번 해볼까요? 이따 배우면 되니까. 31대 예측을 얼마만큼 어떤 데이터로 예측을 하는가. 추정을 해보면 31대 301g 이렇게 예측을 하네요. 그렇죠? 400g 안 되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면 30 길이가 30cm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정도인데 그렇죠? 400g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정확하게 30cm면 400g이어야 된다. 이건 없어요.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뭐 잘 먹은 농어도 있을 테고 굶은 농어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답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분류는 자료를 줄 때 뭐 길이가 1cm고 만약에 뭐 무게가 10g이면 잉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걸 확률로서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낼 수가 있는데 몇 개 맞췄는지를 예측은 정답이 없으니까 이게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우리가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응? 그러면 예측에서는 우리가 얘를 스코어를 정확도라고는 하지 않아요. 말을 메서드 이름은 스코어인데 어쨌든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걔가 낮은 수치보다는. 그런데 거기서는 정확하게 정확도라고 안 하고 얘를 이름을 이제 결정계수를 합니다. 결정계수 이름 종류가 좀 다르다 이 말 결정계수. 그러면 결정계수는 이렇게 계산해요. 1 마이너스 타깃이 뭐냐면 정답이에요. 그거 타깃이 아까 길이를 주고 무게를 예측했죠. 무게값이 타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측할 무게값이니까 그게 타깃이에요. 예측할 기터. 그러면 타깃 빼기 평균의 제곱, 타깃 빼기 평균의 제곱의 합하고 그다음 위에 분자는 예측한 값입니다. 타깃에서 예측한 값을 빼서 그걸 제곱한 한 값을 평균 타깃의 평균 뺀 제곱의 합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 만약에 예측을 잠시만요. 보면 만약에 이제 이 혈전 계수를 우리가 계산하는데 계산 자체를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보면 예측과 평균이 있는데 만약에 타깃이 100g이었어요. 그러면 예측을 100g에 가깝게 예측을 해요. 그렇죠? 응? 그렇죠? 그러면 얘가 100g이야 타깃이. 우리가 맞출 때 정답은 없지만 얼추 만약에 10cm 물고기에 그 저기 무게가 100g이라고 치면 내가 방금 전에 10cm 에딕했을 때 나온 값이 100g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면 뭐 혼자가 0이 됩니다. 0에 가깝죠? 그럼 부모는 아직 모르고 0에 가깝죠? 그러면 뭐 1-0에 가까우면 R인 결정계수 값이 1에 가까워요.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높으니까. 반대로 평균 정도로만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균을 그냥 간단하게 반만 예측했다 치면 그렇죠? 100g인데 한 50g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럼 얘는 분모가 크죠? 그쵸? 그럼 얘가 1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분자가 작고 분모가 크면 1에 가까운 거죠? 그럼 1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 하면 여기에 결과값은 0에 가까운 수예요. 그럼 얘가 잘못 예측했다 이 말, R2 개수가 작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깝게 예측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스코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예측에서는 정확도가 아니고 그걸 이름을 결정계수라고 해요. 스코어가 아니고 결정계수. 어쨌든 스코어는
일정 개수든 정확도든 수치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 얘가 잘 예측했다. 응? 타겟에 가깝도록 예측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두 개 다 높은 게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아까 mean absolute error는 뭐냐면 실제 예측값의 오차를 우리가 mean absolute error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차를. 그러면 이게 책에 있으니까 그냥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예측 시스템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분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정답이 완전히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찾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할 거는 뭐 지금 이제 정확하게 답을 모르니까 과연 어디 실제 값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훈련 데이터에 대한 프레딕트해서 전체 훈련 데이터에 대한 프레딕트를 할 거예요. 왜냐면 얘가 2차원 배열 형태니까. 프레딕트 할 때 아까 2차원 배열 형태였죠? 한 개 말고 전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프레딕트 하면 그죠? 예측값이 있겠죠? 그걸 뭘로? mean absolute error라는 메서드의 인수값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수는 얘가 테스트 타겟은 아까 무게값. 그래서 테스트 인풋에 대한 무게값이고 요거는 테스트 인풋을 프레딕트 했으면 얘가 예측한 값이 나오죠. 이 알고리즘이 훈련한 통계를 이용해서 예측값이 나온 거 두 개를 이제 오차를 찾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오차. 그래서 뭐 평균 절대 오차를 반환을 합니다. 왜냐면 큰 거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오차가 그죠? 작은데 100g인데 10g으로 예측했을 수도 있고 90g으로 예측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때값을 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실제 값하고 예측한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이 얘기예요. 응? 그래서 한번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그러면 뭐 실제 값하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제가 30cm라는 데이터를 줬을 때에 실제 값에 평균적으로 19g 정도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19g. 19g이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치값으로 왜냐면 분류는 스코어가 정확한 정답이니까 우리가 얘가 잘 된 알고리즘인지 못된 알고리즘인지 그걸 하기 쉬운데 얘는 예측은 정확하게 정답값이 없으니까 이걸 스코어로 특정을 해서 우리가 하긴 하든지 아니면 absolute error를 이용해서 차이가 어느 정도 실제값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 얘가 만약에 수치가 높으면 뭔가 수치가 조금 차가 있게 한다 이 말이겠죠. 지금 현재 그람수로 19g이면 크게 차이는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 예측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데이터의 분포가 그렇게 뭐 떨어진 게 없어요. 응? 이, 평균적인 아주 올바른 데이터 형태니까 얘가 오차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스코어도 그렇고 결정계수도 지금 현재 아까 봤죠? 99, 9699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가 잘 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입력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전 세계의 물고기를 다 모은다 치면 그렇죠. 이상한 모양의 물고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진짜 길이는 뭐지? 훔치는 길이는 긴데 무게는 작으니까 그런 물고기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학습용 데이터라서 이렇게 스코어라든지 결정 계수가 높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최근접 이후 예측 알고리즘 얘기예요. 실제로 예측 우리가 앞에 있던 최근접 분류라든지 예측 알고리즘을 이걸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왜냐면 데이터가 워낙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형태의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데 우리가 쉽게 처음이니까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결과 아까 보면 훈련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의 결정 계수를 보면 얘를 그냥 쉽게 모르면 그냥 정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99 정도면 거의 100%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96도 낮은 점수는 아닌데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제일 좋은 건 뭐 훈련 스코어와 테스트 스코어가 높으면서 뭐 해야 되냐면
1%라도 훈련 스코어가 테스트보다는 커야 됩니다. 얘가. 그게 더 높은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훈련 수가 점수가 테스트보다는 높게 돼요. 그게 제일 베스트. 응? 베스트. 그러면 지금 현재 얘의 결과값은 그게 더 높은데 뭐가 훈련은 96인데 평가가 99가 되죠? 평가가 더 높아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요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과대적화 과소적화 갑자기 헷갈리네. 과소적합이랍니다. 응? 그게 생각이 안 나지. 훈련 스코어가 낮고 테스트가 높은 경우를 과소적합이래요. 과소적합. 지금 현재 과소적 상태다 이 말이에요. 과소적합. 얘가 크게 좋은 형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소적합. 그럼 반대가 훈련 스코어가 엄청나게 높은 거. 테스트는 너무 낮아요. 반대로 만약에 훈련 스코어는 한 99 되는데 테스트는 한 60, 70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건 과대적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훈련 스코어가 얘가 엄청 높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테스트.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까 9996이었어요. 얘가 반대가 되면 정말 제일 좋은 테스트예요. 응? 여기 훈련이 999 테스트가 96이 제일 좋은 상태예요. 높으면서 통 차이 나는 거. 왜냐면 아무래도 훈련 데이터가 개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훈련 데이터 개수가 많고 학습을 시키니까 여러 번 나중에 가면 여러 번 한 번만 학습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훈련 데이터 스코어가 높아야 돼요. 실전에 들어가는 스코어보다. 근데 개수도 다르고 일반적으로 훈련 데이터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베스트인데 지금 현재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서 과소적합의 형태다 이 말이에요. 과소적합. 그러면 과소적합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훈련 두 개 더 높으면서 훈련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0.01이라도 높아야 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지금 우리는 두 개 했죠. A 책임져 이유 분류. 그 다음 예측은 A 책임져 이유 예측 두 개 했는데 데이터는 같은데 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지금 알고리즘의 종류가 많아요. 그럼 알고리즘을 여러 개를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높은 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해당 클래스의 매개 변수에 따라서 스코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같은 데이터인데 이 알고리즘도 적용해보고 저 알고리즘도 적용해보다가 한 알고리즘에서 또 매개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알고리즘은 매개 변수가 3개씩 4개씩 이렇게 돼요. 3개씩 4개씩 되는 매개 변수를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바꿔보다 보면 하나의 같은 데이터를 한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데이터가 많으면 어떤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하루 이틀 날 몇 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실제 코드는 간단한데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별거 변수를 바꿔보면서 이게 어떤 알고리즘과 이게 매개 변수가 이걸까 어떤 게 더 정확한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 데이터에 맞는 알고리즘 찾고 매개 변수가 어떤 게 제일 잘 나오는지 그런 걸 찾아가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대적합 또는 과소적합을 방지해주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해당 알고리즘의 생성 잠수 클래스를 우리가 이용해서 모델 객체를 생성할 때 거기에 들어간 매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개 변수를 적절히 수정해보면 스코어가 어떨 때 잘 나오는지 과대적합을 줄일 수 있는지 과소적합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리즘에 클래스의 매개 변수를
수정해 가면서 보완 작업을 해야 돼요. 예. 보완 작업. 그럴 때에 해당 클래스의 매개 변수를 우리가 수동으로 찾을 경우도 있고 나중에 가면 제일 좋은 베스트 매개 변수가 뭔지 자동으로 찾아주는 함수도 나옵니다. 그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수동으로 조절을 처음에 하는데 그럴 때에 이 매개 변수를 수정해 간다고 해서 이 매개 변수 일반적으로 이 값을 수정해 가면서 스코어를 찾는다고 했죠. 좋은 걸. 그럴 때에 이 매개 변수를 우리가 보통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요. 하이퍼 파라미터. 수정해 가면서 보완을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 그게 뭐 스코어도 높이고 또는 과대 적합이 일어나거나 과소 적합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클래스의 생성 잠수의 매개 변수를 이렇게 수정하고 저렇게 수정하고 바꿔가면서 업데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사이클런에 방금 전에 봤던 K 니어버스 클래스파이어나 또는 K 니어버스 리그레션은 이웃의 개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개수를 지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이웃의 개수 기본 5개죠. 근데 이웃의 개수를 조금 줄였네요. 그러면 줄이든지 느리든지 해보면 됩니다. 그럼 5개에서 책에는 3개로 줄였으니까 3개로 줄여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거 지금 우선 기록을 해놓고 기본 데이터의 스코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수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온지 그걸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얘는 안 하기 전에 거. 그러면 니얼버스가 어디 있냐면 여기 매개 변수로 주면 돼요. n 니얼버스예요. n 니얼버스. 매개 변수 값이 수를 구분하니까 를 꼴 3 이렇게 줘볼게요. 크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개 변수 수정. 거기에 n 니얼버스를 또는 5니까 그걸 3으로 변환을 해보면 됩니다. 책에는 속성을 바로 변환했는데 그냥 매개 변수 줄 때 그냥 이렇게 수정해도 됩니다. 자, 이래 놓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학습을 해서 다시 스코어를 측정해 봅시다. 자, 그랬더니 달라졌죠? 수치값이. 자, 그랬더니 보세요. 매개 변수인 n 니어버스 이웃의 샘플을 3개만 해가지고 계산을 평균 값을 계산했을 때의 스코어를 보니까 얘는 뭐 아까는 9699였는데 이제 9897 그죠? 9897도 높은 스코어입니다. 얘도 거의 100%에 가까우니까 다 맞춘다 이 말이에요. 예측이 거의 맞게 예측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값에. 그랬더니 이게 진짜 베스트인 거예요. 9897이 높은데 얘랑 훈련 데이터보다 평가 데이터의 스코어가 조금이라도 작습니다. 그렇죠? 0.01이라도 작으니까. 요 정도가 되면 이제 베스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늘리든지 아니면 줄여보든지 해서 요걸 보고 이제 점차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얘가 오차 범위는 또 늘어났네요. 30g이나 35g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할 건지 얘를 보고 할 건지는 데이터 유형에 봐서 해야 되지만 어쨌든 얘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훈련 데이터에 스코어가 높아졌으니까 물론 평가가 19보다 낮아졌지만 0.02 차이니까 그렇게 크게 낮아진 것도 아니니까 이러면 이 정도면 괜찮다 해서 뭐 다음에 데이터를 할 때도 이 모델은 이 데이터 유형은 뭐 이 알고리즘의 뭐 K 니어버스 세계 일가 제일 베스트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기본 이제 이웃 알고리즘이에요. 그걸 하고 이제 다른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조금 쉬고